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전 수사관이 김태우 TV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또 충격적인 폭로를 했습니다. 자, 이 김태우 씨의 말을 들어보면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정말 월권을 심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책은 비서관이지만 거의 수석급으로 놀았던 것 같습니다. 옆에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이 있는데 본인이 민정수석인 양 박형철 비서관 산하에 있는 특감 반장, 특감 반원들을 일일이 지휘했습니다. 이런 충격적인 증언을 김태우 전 수사관이 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 그리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범죄 혐의가 짙습니다. 자, 정권이 바뀌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사법 처리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느 선까지 보고됐느냐, 누구의 지시였냐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도 비판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계시죠?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김태우 수사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문재인 청와대의 민정수석실은 기강도 없고 군기도 없고 질서도 없고 법도 없는 것 같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자, 김태우 수사관에 따르면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특감반 이인걸 반장을 압박해서 강제로 경찰의 첩보를 이첩시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주장입니다. 백원우 비서관의 반론을 받아봐야겠지만 지금 이 상황은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이라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렇지만 김태우 수사관이 인격적으로 거짓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물증을 제시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김태우 수사관은 나름대로 양심에 따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 사항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 다 보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여러분들께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는 백 전 비서관이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규근, 당시 청와대 행정관, 국장급으로 불렸을 겁니다. 청와대에 파견 나온, 경찰에서 파견 나온 윤규근 총경을 통해 이첩 사항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월권입니다. 자, 청와대 업무 분장에 따르면 민정비서관실은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민심 동향 파악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원우는 마치 자신이 민정수석인 양, 반부패 비서관인 양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은 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7년 8월쯤 특감반 선배 소개로 제보자를 광화문 모처에서 만났다. 그리고 두꺼운 자료를 건네받았다. 거기에는 김기춘, 김무성, 해수부 공직자 등이 모 해운업체와 유착했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케이스를 여러분 들어보시면 이인걸 특감반장이나 박형철 비서관과 달리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월권 그리고 초법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건네받은 자료가 해수부 내부 자료 등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그래서 첩보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20페이지 분량의 첩보 보고서, 수사 기록을 만들어서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건넸다. 그랬더니 이인걸 특감반장은 자료를 살펴보더니 민간업자 이권 다툼에 우리가 개입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작성된 첩보를 이른바 킬했습니다. 폐기했습니다. 이거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태우 수사관에 따르면 2017년 9월쯤 이인걸 전 특감반장이 김 전 수사관으로부터 첩보 자료를 다시 받아갔다고 합니다. 왜? 김태우의 회고입니다. 한 달쯤 뒤 이인걸 반장이 얼굴이 빨개져서 백원우 비서관에게 혼났어 두 번이나 반복하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해운회사 회장인지 사장인지가 백원우 비서관에게 전화를 했나봐. 백 비서관이 적폐청산 관련해서 좋은 첩보가 있는데 왜 이첩이 안 됐냐고 질책을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인걸 전 반장은 반부패 비서관실에 파견된 경찰을 통해서 경찰청에 이첩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다.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입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해운업체 사장인지 회장인지가 백원우 비서관한테 전화를 합니까? 둘은 무슨 사이입니까? 자, 지금 이인걸 특감반장은 기본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업체의 이권 다툼에 우리가 개입하는 건 아니냐? 이게 정상적인 청와대 민정실 소속 공무원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여기에 김무성, 김기춘 이런 이름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적폐청산 대상 좋은 첩보 아니냐? 그런데 왜 킬했느냐? 빨리 경찰에 줘라. 이랬을 것 같습니다. 자, 김 전 수사관이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다시 한 달 후 가을 오전에 내 휴대전화에 모르는 전화번호가 있어 받았더니 자신을 민정비서관실 윤규근 국장이라고 소개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버닝썬 윤 총경이다. 이렇게 김태우 사관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백원우 비서관님이 특감반에 이첩하라고 한 사건이 있다는데 그 사건 진행사항이 어떻게 돼가느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윤 총경 경찰청장으로 불릴 만큼 상당히 실세했다고 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내에서 경찰 파견 공무원들 중에서는 상급자였던 모양입니다. 자, 김 전 수사관은 윤규근 국장에 대해 당시 처음 알게 된 것인데 상당히 고압적이었다. 그 사건은 당시에 반부패 비서관실 문모 경정을 통해 경찰청으로 이첩이 됐을 것이니 그 사람에게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합니다. 김태우 수사관은 말합니다. 백원우는 이렇게 자신의 신복인 윤 총경을 통해 자기가 특감반에 이첩시키라고 했던 사안의 진행 상황까지 확인했다. 자기 비서관실 소관 업무도 아닌 옆 비서관실 이인걸 특감반장을 압박해 강제로 이첩시켰는데 명백한 범죄 행위 아닌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 김기춘, 김무성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경찰은 해운업체의 여객 운송사업 면허 발급 과정에 이 김기춘 등이 관련됐다는 첩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벌였지만 내사 종결했습니다. 별것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김기춘, 김무성 이름이 나오니까 이거 조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단 반부패 비서관실이 감찰을 하거나 조사를 하는 것은 2급 이상 공무원일 겁니다. 고위공무원들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료에는 업자들하고 4급 공무원이 나옵니다. 해수부에. 그런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청와대에서 다룰 사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인걸 반장은 킬시켰을 겁니다. 이것을 백원우는 그 해운업체 사장인가 회장인가한테 전화를 받았는지 이렇게 지시를 한 겁니다. 정말 이게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모습입니까? 정말 실망했습니다. 적폐, 그들에게 적폐는 진짜 적폐가 아니라 과거 정권, 보수 정권의 인물들은 다 적폐로 보인 모양입니다. 지금 조국 민정수석실에서 벌어졌던 일들, 이게 바로 적폐 아니겠습니까? 가령 울산시장 김기현의 측근 비리를 자신들이 업무 권한 바뀐데, 선출직인데 이걸 갖다가 경찰에 첩보를 보냈다? 이거야말로 나라를 망치는 좀먹는 행위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까? 김태우 사관의 용기 있는 폭로에 찬사를 보내면서 정말 김태우 전 수사관이 폭로했던 그 많은 것들 지금 흐지부지 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권이 바뀌면 이거 제대로 수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이런 일이 반복될 겁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